자, 128페이지. 여기 지적소관청이라고 써있죠. 그거 잠깐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요게 핵심이에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거기까지 봐.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적소관청이라 하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시장에 가로 열고 뭐라고 막 써있죠. 제외한다고 써있죠.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라고 안 써있어요? 그 무슨 의미냐면 수원시장이 있잖아. 그 수원시에는 영통구도 있고 팔달구도 있죠. 자치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원시는 수원시 안에 구는 자치구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수원시장은 뭐가 아니라는 거야? 지적소관청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팔달구청장, 영통구청장 그들이 뭐가 된다? 소관청이 되는 거야. 구청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치구가 아닌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구청장은 이유 불문하고 다 소관청입니다. 시장은 소관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그 정도만. 지금까지 용어 몇 개 안 했어요. 지적공부, 필지, 소재, 지적공부, 필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경계점, 토지 표시. 한 9개 정도 했나 보요. 이 9개만 하더라도 절반은 하는 거예요. 절반은. 절반. 아직 이게 안 말랐어요. 날씨가 추운가 봐. 아니면 여러분들 못 지우게 했죠? 그죠? 어디 갔어요? 앞에 계신 분? 첫 주부터 도망가셨어. 그러니까 이게 수업 시간에요. 쓰는 게 좋은 거야, 사실은.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러잖아요. 어휴, 듣기도 바쁜데 언제 쓰냐고. 쓰시는 분들 다 씁니다. 다 써요. 그들만 합격하는 거야, 사실은. 본인들이, 우리가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요약집 나와요. 요약집 다 필요 없어. 본인들이 요약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정리하고. 그런 사람들만이 여유 있게 합격하는 거예요. 그죠? 듣고만 있으시면 안 돼요. 떨어져. 듣고만 있으면 안 돼. 만약에 오늘 수업만 들었어. 집에 가서 동강 틀어놓고 천천히 받아 쓰란 말이에요. 제가 쓰는 것처럼. 사진으로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진으로.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대부분 착각하시는 거야. 민법 들을 때 다 이해되죠? 그럼 뭐해? 한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는데. 응? 그렇잖아. 다 까먹는. 그러면 또 들으면 또 이해가 돼. 아, 맞아. 그때 들었던 거야. 그럼 또 열흘 있으면 또 까먹어요. 안 보면. 그러다가 다시 오면 또 얘기하면 맞아. 그랬었지? 그럼 이제 보름 있으면 또 까먹어. 그렇게 된단 말이야. 나름대로 자기가 정리를 해서 갖고 있어야 기억이 오래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날로그 세대는 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디지털 세대는 또 틀릴 거 아니야. 아니, 공간에 또 되는 건 그렇지 않아요. 다 아날로그 세대. 우리가 칠판에 쓰는 이유가 왜 쓰는 줄 아시죠? 보고 기억하라고 쓰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요즘 이제 학교를 가보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학교도 수업이 칠판으로 쓰는 수업이 먹혀요. 학원에서 칠판으로 써요? 그냥 빔으로 쏴요? 아마 학원에서 빔으로 쏘면 그 학원들 다 망할 겁니다. 수학학원에서 빔으로 쏘고 수업하면 다 망할 거예요. 빔으로 쏘는 건 뭐만 쏴? 문제만. 문제하고 그림만. 나머지 다 어떻게 해? 분필로 판사하면서 수업을 하지 빔으로 쏴가지고 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학원 다 망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학원 보내지도 않을 거라 아마. 그런 학원 보내지 않을 거예요. EBS도 마찬가지로 빔으로 쏘잖아요. 칠판에. 중요한 것만 딱 써놓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써놓지 정작 중요한 건 어때요? 다 색분필로 쓰잖아. 맞죠? 그런 거예요 원래. 학원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거다 사실. 칠판에다가 책 읽고 밑줄 제가 지금 밑줄 거드린 적 없죠? 저 밑줄 안 거드려요. 본인들이 알아서 긋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게시판에 엄청 글 올라옵니다. 밑줄 좀 제발 그어달라고. 제 마음이에요. 안 거드립니다. 밑줄은 잘 안 걸어드려요. 근데 밑줄을 안 그어드리는데
칠판에 제가 쓰는 게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게 그냥 책에 다 있는 내용들이거든, 사실은. 밑줄은 여러분들이 글 수 있어요. 만약에 별표 3개 치세요. 그러면 정말 3개 치신다니까. 그 3개를 꼭 붉은색으로만 치세요. 그럼 또 붉은색으로 쳐요, 또. 대부분 그렇죠? 아니,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보면 밑줄 그어주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물론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밑줄 그고 수업 들으면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정도 판단을 해야 합격을 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지? 제 소원이 내년 안 보는 게 소원이에요? 아, 내후년에? 내년이라고 할 내년. 내년에 안 보는 게 소원이에요? 어디서 봐야 돼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산에서. 어? 산에서. 국장이 모든 토지를 무엇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등록하더라. 이렇게 등록한다라고 등록. 그죠? 여기서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등록 사항이에요. 이번에 등록 사항 2문제 나왔어 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이동사유가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답이 뭐였다? 토지대장이었죠? 그죠? 공부를 하신 분들 아실 거야. 도면 이렇게 있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에서는 여기에 24.16이라고 써 있으면 요 24.16m는 요 경계점하고 경계점 간의 좌표를 가지고 계산된 거리죠. 자, 여기 경계점이죠. 요 경계점이죠. 이 점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면 이 점에 뭐를 할 수 있어? 2점의 좌표를 할 수 있죠. 좌표라면 거리를 구해낼 수가 있어.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의 도면의 등록사항은 답이 뭐예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올해 문제예요. 시험 문제. 올해 시험 문제. 어렵지 않지 않아 사실은 이런 것들은.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26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맞추거든요. 근데 그 맞춘다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 그거 왜 맞추는 거예요? 지금처럼 수업 시간에 알려주니까. 이런 게 나왔다라고 알려주니까 자기가 풀 때 보면 맞으니까 풀만하네. 근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느낌은 또 틀려. 지금 보는 느낌하고 실질적으로 시험장 당일날 보는 느낌하고는 또 틀린 거야 사실. 지금은 편안하게 보잖아. 등록사항이 가장 중요한데 등록사항은 몇 개? 등록사항 몇 개? 3개. 첫 번째 무엇이냐면 토지의 무엇?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 있다? 기타가 있더라 이거면. 토지의 표시 몇 개였냐면 6개였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벌써 다 6개 외우잖아.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또 오늘 수업 들은 것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용어만 집에 가서 몇 번 써보시란 말이에요. 아, 이 정도면 내가 들어서도 해결하겠다. 그럼 들어서 해결하시고. 근데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럼 써보는 거야. 여유 있게 하고 싶다면, 여유 있게 하고 싶으면 들어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하시고, 나는 11월, 12월 달에 어느 한 과목이라도 잡겠다? 그럼 그거 집중적으로 공부해야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성명과 주소와 그 다음에 무엇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법인의 경우는 명칭이 되겠죠. 소재지가 되고 등록번호가 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기타적인 내용은 개별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토지의 등급이 있어요. 토지 등급. 이런 것들이 기타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적에서는 오 이상하네. 분필 너무 많이 부러지네. 이렇게 되는 이렇게. 어느 게 가장 주가 된다는 소리예요? 얘가 가장 주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하고 기타적인 내용은 이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소유자가 궁금하면 얘는 소유자는 등기 가서 봐야 돼요. 등기가. 토지 표시는 어디가 우선이고 토지 표시는 지적이 우선이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어디가 우선이다? 등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토지 표시가 지목이 등기부의 지목하고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달라. 그러면 등기부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대장상의 소유자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 다르면 대장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를 사실관계라고 하거든요.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지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등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하고 지적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6개였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얘네들은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6개를 토지의 표시사항을 어떻게 새로이 정하거나 사람 태어나면 무엇해요? 애 태어나면 이름 정하잖아. 어? 새로이 정하거나 바뀔 수 있어요? 변경할 수도 있죠. 또 말소할 수도 있죠. 그죠? 말소 언제 하냐면 아까 바다가 어디까지가 바다다? 여기까지가 바다라 그랬잖아. 등록되죠? 등록 안 되죠?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거 어떻게 말소해야죠? 지목 바뀔 수 있죠? 그죠? 이런 토지 표시사항을 어떻게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무엇하고 변경하고 이것을 말소하는 것, 이것을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토지의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 이렇게 표현을 해요. 토지 이동. 토지의 이동. 토지 표시는 토지 이동은 무엇하고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다? 토지의 표시하고만 관련되는 것. 지번이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이다. 지번이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이다. 오. 지목이 바뀌는 것도 토지 이동이다. 면적이 줄는 것도 토지 이동이다.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거야. 왜?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단순하게. 공부는 단순하게. 왜 그러면 그게 아니니까 얘가 아니니까.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얘는 뭐가 아니다?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해마다 지가가 바뀌죠.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지가가 변경되는 것도 토지 이동이 아니다. 왜?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표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새롭게 정해진다든지 이것이 변경이 된다든지 말소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이 25회 때 문제예요. 다음 중 토지 이동이 아닌 것은 소유자의 주소 변경. 나머지는 뭐가 써 있을까?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자, 축척이 바뀌면 축척 변경은 축척은 토지 표시에 아니에요? 아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토지 표시니까 축척은 토지 표시가 아니죠. 네. 축척이 바뀌면 경계가 바뀌어지고 면적도 바뀌고 좌표도 바뀌어져. 축척이 바뀌면 토지의 표시 중에 지번도 새롭게 정하고요. 면적도 바뀌어. 그 축척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토지 이동이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토지 표시가 바뀌어지는 거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등록됐는데 바다로 됐어. 그럼 말소해야죠.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토지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 아닌 거다면 뭐가 아니에요? 소유자의 이름이 바뀐다라든지 주소가 바뀐다라든지 주민등록번호가 바뀐다라든지 등급이 바뀐다라든지 지가가 변경되는 것은 뭐가 아니다?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거 토지 이동. 그리고 이렇게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면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조사와 측량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된다? 조사 측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조사 또는 무엇을 하자? 측량을 하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동 사유 중에 대표적인 조사는 지목 변경이에요. 조사와 관련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다? 지목 변경이다 이거는. 지목은 전 시간에 지목을 뭘 지목이라고 그랬어요? 지적 공부의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지목이라고 했죠. 그럼 지목 변경은 용도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지목 변경이다라고 얘기해요. 측량해요? 할 필요 없잖아. 제가 땅을 하나 지목이 전이야.
거기에다가 근데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를 재배를 해. 그 지목이 뭐가 돼요? 과수원으로 바뀌는 거야. 저 얼마 전에 저 여지까지 처음 키위나무, 키위도 나무죠? 키 나무예요? 저 얼마 전에 키위나무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아니 차를 마시러 딱 들어갔는데 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이렇게 보니까 키위예요. 넝쿨처럼 이렇게 해가 나무인 듯 넝쿨인 듯 해가지고 키위가 수백 개 매달려 있는 거 거기에.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지. 나는 처음 봤는데 만져보니까 딱딱하더라고 조금. 그래갖고 그 주인한테 저 키위 언제 따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딴대. 따고 한 달 동안 숙성시킨대요. 따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는데 그분 말로는 따가지고 한 달 정도 숙성시키면 그때 먹는 거래.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네 그러면. 진짜 따서 한 달 숙성시킨 다음에 그 먹는 거래. 따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키위도 과수원입니다. 키위도 재배하는 것도 뭐다?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지목 변경은 그런 용도가 바뀌는 걸 지목 변경이다라고 해요. 합병은 뭐가 합병이에요? 토지에 등록 단위는 필지죠. 한 필지로 등록이 되는 거잖아. 여러 필지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해서 한 필지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합병. 측량할 필요가 없죠. 물이 두 컵이 있어. 합치는데 물이 여기 100g이 있고 100g이 있어요. 합치면 몇 g이에요? 200g이죠. 뭐 재봐야 알아? 그잖아. 그죠? 그러니까 합칠 때 측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두 필지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면 두 필지가 하나 합쳐지게 합병이거든요. 그럼 합병을 하게 되면 얘는 불필요하죠. 불필요한 얘는 경계가 불필요해지잖아. 얘를 말소하면 되는 거야. 합병할 때는 합병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계를 무엇하면 된다? 말소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뭐를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다음 중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해가지고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의 필지를 지적 측량을 통하여 거기까지 읽으면 틀린 거잖아. 에? 지적 측량을 통하여 한 필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틀린 거야. 측량할 필요 없이 그냥 합쳐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하죠. 마찬가지로 토지를 처음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신규등록이라고. 신규등록.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 근데 신규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등록 정확한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실 때는. 새로이 무엇된 거? 새로이 조성된 무엇? 토지. 우리가 인천에 가면 송도 가보셨죠? 송도 아직까지 매립하고 있어요. 공유수면 매립하고 있다고. 매립이 다 완공이 되면 공부에 무엇 해야 돼? 등록해야 돼. 그게 바로 신규등록이에요. 에? 새롭게 토지를 무엇하면? 조성하면 공부에 무엇 해야 된다? 등록해야 돼. 이게 신규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이 무엇된 토지도 있어요. 등록이 누락된 토지도 있겠죠. 그죠? 이거를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신규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신규등록. 등록하려면 토지 표시 등록해야죠. 그 중에 면적 등록해야죠. 경계 등록해야죠. 좌표 등록해야죠. 측량해야지. 처음에 등록하는 거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에 항상 머릿속에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기본적으로 측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새롭게 조성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공유수면을 무엇하는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신규등록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방조제를 건설할 수 있죠. 방조제. 제방. 그죠? 우리가 보면 저기 어디지? 안산에서 대부도 가다 보면 시와 방조제 지나가죠? 시와 방조제도 바다였는데 거기를 매립해서 방조제를 만든 거잖아. 등록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돼. 왜? 토지니까. 모든 토지는 등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는 대표적으로 섬들.
도서 지역들. 등록이 안 된 섬들을 있겠죠. 그걸 처음에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신기 등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기 등록. 신기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얘가 신기 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등록 전 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등록 전환은 우리가 이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아까 지적 공부 중에 뭐가 있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었고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었죠. 자,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임야대장에는 경계가 등록돼야 하는데, 임야대장은 경계. 임야대장에는 경계가 있어 없어요?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경계는 어디에? 도면에. 도면에. 그래서 임야대장에는 경계가 없죠. 그러니까 임야대장에 경계가 없으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필지의 경계가 궁금하면 이거 가서 보라 이거야. 얘랑 얘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임야대장과 임야도는 같이 묶여 있는 거야, 항상. 항상. 그래서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딴 데로 이사 가는 거야. 그럼 어디로 이사 가야 돼요? 토지대장으로 이사 가겠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어디에?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등록 전환이다 라고 얘기해요. 등록 전환. 자, 임야는 우리가 이제 요건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화하면서 토지 조사 사업을 합니다. 토지 조사 사업을 해요. 그때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데 그 세를 걷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사실은. 세금을.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들은 조사를 하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 수락산 이런 건 조사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죠. 여기는 조사했겠지. 상계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토지들은 조사를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전답대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어디에다 등록을 했냐면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다가 등록을 딱 해놔요. 그럼 세월이 흘렀겠죠. 10년도 지나서 1918년도 정도 돼서 다 등록이 맞춰져. 그럼 그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누락된 토지가 있겠죠. 이때 당시에 토지 조사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들어만 보시고 토지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어디에다 등록을 했다?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등록을 했는데 이때 당시 누락된 토지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것을 1900 몇 년도에 1918년도에 토지 조사 사업 당시에 누락된 토지를 1918년도에 임야 조사 사업을 해요. 임야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그건 어디에다 등록을 했다?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을 한 거야.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여기에 등록돼 있으면 토지가 땅값이 비싸서 저렴하죠. 왜? 가치가 없는 땅들이었으니까 대부분이 산이고 이런 거니까. 됐죠? 여기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이쪽에다 넘기는 거를 무엇이라 한다? 등록 전환이다라고 그래요. 임야도는 여러분들이 열람을 해보면 축척이 6,000분의 1짜리가 주예요. 지적도는 얼마짜리가 많냐면 1200분의 1짜리 지적도가 많아요. 그럼 넘어오면 축척이 바뀌어 안 바뀌어? 축척이 바뀌죠? 축척이 바뀌면 항상 머릿속에서는 측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측량을 하지 않고 축척 바꿀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이건 들어만 보세요. 얘는 임야도는 거리를 50cm 단위로 재가지고 등록을 해요. 얘는 5cm 단위로 등록을 해. 그러면 거리도 어떻게 다시 재야 돼? 기존에 그거를 써야 돼요. 다시 재야지. 정확도 어느 게 더 좋아요? 얘가 더 좋죠? 당일 측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당일 측량을 해야 되는 거. 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역사적인 아픔이에요. 만약에 처음부터 전 국토를 다 조사 등록했다면 오늘날의 등록 전환은 없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하면서 토지 조사 사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민법에서 사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사정이라고 그래. 그때 등록을 했다가 누락된 토지를 10년 뒤에 조사해가지고 여기다 등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무엇이란다? 등록전환. 그렇게 어렵지 않죠? 등록전환. 아, 여기서 넘어오는구나. 여기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요리는 올 수 있어도 등록전환이다. 이거. 분할. 뭐 합병을 알면 분할은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분할. 분할할 때 측량해서 나눠요? 그냥 나눠? 측량해서 나눠야지. 맞죠? 요거 이게 분할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축척을 무엇하는? 축척을 변경하는 축척 무엇이 있다? 축척 변경. 축척을 무엇하겠다? 변경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면에는 자 도면에는 몇 개가 있어요? 지적도가 있고 임의도가 있죠. 두 종이 있다 이거 도면에는 지적도가 있고 임의도가 있는데 이 축척 변경은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지 않고 지적도 시행 지역에서만 이루어져요. 축척 변경은 오로지 어디에서만? 지적도에서만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지적도에서만. 그러니까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무엇하기 위해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무엇하기 위해서? 높이려면 작은 축척에서 큰 것으로 바꿔야 돼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바꿔야 돼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밀도를 높이려면 작은 축척에서 무슨 축척으로?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축척. 말 그대로 축척 변경은 거기 써 있잖아. 축척이 바뀌겠다 이거야. 근데 바뀌는 이유는 목적은 뭐다?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자 6,000에서 3,000으로 바뀌는 것도 축척 변경이죠. 의미상으로는. 3,000에서 6,000으로 바뀌는 것도 축척 변경이죠. 축척이 어쨌든 바뀌었으니까. 그죠? 근데 바뀌는 목적은 뭐다? 정밀도를 높이려고 그래. 그럼 6,000에서 3,000으로 바뀌는 것은 축척 변경이 맞아. 6,000이 작은 것이 되고 3,000이 큰 거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나 3,000에서 얼마로는? 6,000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대부분 축척 변경은 1,200짜리를 600으로 바꾸거나 좌표로 그냥 해버려요. 그건 작은 축척에서 뭐로 바꿔야 된다? 큰 축척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다. 측량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축척이 바뀌니까. 여기서 축척이 바뀌면 측량하는 것처럼 당연히 여기서도 축척이 바뀌면 측량을 해야 된다. 이거. 세 가지가 중요해. 축척 변경에서는. 첫 번째 뭐가 중요해요? 지적도. 두 번째 정밀도를 높인다라는 거. 세 번째 작은 것에서 큰 것. 그럼 여기에 임의도 들어가면 맞아 틀려? 틀리죠. 그럼 지적도 및 임의도라고 나와도 틀린 거야. 오로지 지적도만 나와야 돼요. 정밀도 높여야죠? 낮춘다 그러면 틀린 거고. 작은 것에서 뭐로 가자? 큰 것으로 가자. 근데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가자. 그 정밀도 떨어지잖아. 도면이 있는데 100분의 1짜리 도면이 있고요. 10,000분의 1짜리 도면이 있으면 어느 게 더 좋아요? 어느 게 더 보기 좋아요? 100분의 1짜리가 크게 보이잖아. 내비게이션 눈 안 좋으면 눌러가지고 어떻게 확대하잖아. 그게 대축척의 개념이에요. 플러스 누르면 커지잖아. 마이너스 누르면 어떻게 돼? 작아지죠. 그게 소축척의 개념이 되는 거야. 소축척. 길눈이 어두우신 분들은요. 내비를 틀고 가도 못 찾아가요. 맞죠? 제가 포항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포항에서 렌트를 했어. 근데 포항역까지 차를 갖다 주더라고요. 갈 때는 근데 자기네 회사로 갖다 줘야 된대. 근데 제가 포항을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포항을. 알았다고. 갖다 주겠다고. 자기 주소 찍어준, 주소가 있더라고. 딱 눌렀는데, 대로가 이렇게 있어. 대로가 있는데, 여기가 렌트 회사예요. 렌트 회사야. 근데 뒤에 조그만 길이 하나 있어. 제가 쭉 가서 유턴하면 바로 되겠지, 이렇게. 길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가겠죠. 맞죠? 길이 이렇게 가다가 유턴해서 들어오면 바로 회사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저는 여기를 모르니까 누가 알려준 대로만 내비가 알려준 대로만 가야 되잖아. 알려주더라고. 좌회전. 여기서 섰어. 여기 섰는데 주택가예요. 요 뒤에 주택가야. 전화를 했지. 섰는데 안 보이더라. 어? 어떡해. 그러니까 다시 나오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더라고. 못 찾아가자. 내비가 있어도 못 찾아가. 내비가 있어도. 제가 길눈이 되게 좋거든요. 전 전국 다 찾아가. 근데 내비를 틀면 제가 헤매요. 왜? 내비가 알려준 대로만 가는 거니까. 근데 알려준 데 갔더니 없어. 렌트 회사가. 전화를 했더니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바로 건물 뒤편에 가야 되니까 뒤편에.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야. 거기서 안 보이니까. 내비는 종료됐죠. 봐도 여기는 아파트만 보이고 여기는 뭐 주택만 좀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대로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나오니까 딱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뭔 얘기가 되게 나온 거야 지금. 축적 변경. 내비게이션 축적 변경을 누르다 보면 그 나왔네. 지적도, 정밀도를 높이는 거. 그러려면 작은 거에서 큰 것. 올해 축적 변경에서 한 문제 나왔어요. 지금 보지 마시고 2, 3, 15, 2, 3, 6, 하나. 날짜 물어보고 나왔어. 가로놓기. 제가 수업 시간에 40번은 설명할 겁니다. 2, 3, 15, 3, 6, 하나. 올해 나왔던 문제. 올해 나왔던 문제. 올해 다 나온다니까 시험 문제. 제가 쓰는 건 다 나오는 거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지금 이거 쓰면 안 돼. 지금 써도 모르니까. 2, 3, 15, 3, 6, 하나가 뭔지 모르니까. 요 정도가 토지동의 주된 용어예요. 요게 4장 가서 공부하는 거, 토지동. 그 토지동 4장에 딱 피면은 토지 이동1란 먼저 나와. 그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설명해 놔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적 변경 등등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공부에 무엇 해야 돼요? 공부를 또 정리해 줘야 되겠죠? 거기까지가 4장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4장에서.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용어가 쭉 나와요. 그러면 이제 측량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여기서 측량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이다? 지적 측량이야. 지적 측량. 우리가 말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지적 측량. 한 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0페이지. 130페이지를 보시면 축적 변경 위에 나와 있죠. 그죠? 6번에 그 순서대로 저 설명해 드리는 거지.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온다?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적 측량은 이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무엇하기 위해서 등록하려면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려면 측량해야 돼 말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할 게 있잖아. 그리고 경계점을 지상에다가 복원하려면 자 경계점은 도면에 보면 나타나 있죠.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로 나타나 있죠. 그게 땅에 지상에 어딘지 알아 몰라? 모르죠. 도면상에만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를 지상에다 무엇 할 수 있다? 측량을 통해서 복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수 있을까요?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수 있을까? 측량할 수 없다 그랬잖아.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작년 시험 문제예요.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공부에 무엇하거나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등록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경계하고 좌표하고 그 다음에 면적을 정하려면 등록하려면 뭐를 해야 돼? 측량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적 측량의 정의예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 크게 두 개를 더 포함시킵니다. 옛날에 과거의 지적 측량의 정의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렇게 끝났단 말이야. 근데 2015년도부터는 말하며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과 경계 지적 확정 측량과 경계 지적 제조사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을 무엇한다?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두 개를 더 이제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두 개를. 이해 가세요? 그 지적 재수사 측량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도회 지적도 있고 좌표 지적도 있잖아. 경계점을 도회적으로도 표현해도 되고요. 좌표로도 하다 보니까 불부합지도 많아요. 도회 지적은 불부합지가 많아. 불부합지라는 뭐야? 서로 안 맞는다 이거야. 경계도 안 맞고 이런 것을 일치시키게 하는 작업이 바로 제조사 사업이에요.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지적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가지고 제조사 사업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제조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조사를 하게 되면 경계점을 새롭게 다시 확정을 해요. 그때 실시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이에요. 제조사를 하게 되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잖아.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거든. 늘어나면은요, 늘어난 만큼 돈을 내야 돼요.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돈을 받아. 그걸 조정금이라 그래요. 그럼 분쟁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왜?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줄어든 만큼 돈을 받아야 돼. 나는 1억을 받고 싶은데 국가에서 5천만 원만 줄 수 있잖아. 그런 거. 또 늘어났는데 나는 5천만 원만 내면 될 것 같은데 국가에서 1억을 내라 그러면 그래서 분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법에 다 써 있어. 조정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제조사 측량이고 지적 확장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하죠. 그러면 경계점을 새롭게 좌표화시켜요. 그럴 때 실시하는 게 바로 무슨 측량? 지적 확장 측량. 그래서 여러분들 확장 측량은 앞에 도시개발 사업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측량이다? 확장 측량. 그럼 여기에 노원구 상계동이라든지 중계동이라든지 하계동이라든지 길 건너 창동 전부 다 확장 측량 실시한 지역들이에요. 경계점이 전부 다 뭐로 등록되어 있다? 좌표로 등록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요 뒤쪽으로 가서는 경계점이 좌표로 안 되어 있어요. 일반 주택가들은 아직까지 도회적으로. 근데 이런 데는 여기도 전부 다 어떻게? 경계점이 좌표로 되어 있다. 나중에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지적 측량은 이제 그 교재 용어가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교재 용어가 여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잠깐 보면 국장이 나왔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시도지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었다? 지적 소관청이 존재했죠. 자, 지적 소관청이란 무엇이다?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고 이들이 나올 때 언제 나온다?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하더라.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토지란 무엇이다?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한반도 플러스 부속도서. 토지를 공부에 등록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쪼개놔야 될 거 아니야. 그 필지란 무엇이다? 필지란 토지의 무엇이다? 등록 단위더라 이겁니다. 어디에다 등록을 해요? 지적공부에다가. 지적공부에 등록해야죠.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조사 또는 측량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그러니까 지적공부라 하면 지적공부가 있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적공부는 다시 몇 개로 나눠진다? 3개로.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도면이라 하면 지적도, 임야도. 대장이라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면부,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제가 필기를 요 방식으로 한다면 원래는. 아까 그냥 새로 쓰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표시 몇 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 지번, 몽땅. 지목, 목도장. 면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지번이라 하면 번호. 필지에 붙이는 번호. 지목이라 하면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나눠서 목도장에 등록하자. 목도장. 목은 뭐예요? 지목. 도는 도면. 지적도, 임야도. 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면적은 넓이. 수평 면상의 넓이. 장. 장은 여기서 뭐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됐어요? 경계란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근데 지상 경계예요, 도상 경계야? 도상 경계야. 따라서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도면에만 등록되는 거야. 여기서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다 이겁니다. 벌써 지금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네? 옛날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생각하시면 안 돼. 중개사 공부하실 때는 지금 현재 나이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0대 때는 돌도 씹어 먹을 나이잖아. 책을 통째로 외울 수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때가 아니잖아. 통째로 못 외운단 말이에요. 어? 그죠? 그거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 나 옛날에 머리 잘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 돌아가잖아, 지금은. 그래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은 공부가 좀 쉬워지는데, 학교 졸업하고, 시집 가서, 애 한 둘, 셋 낳고, 애 키우고, 뭐 하다 보면 공부 안 하고, 공부도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얼추 이제 40대 되면 다 까먹어.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잖아. 방법도 모르잖아. 아니면 애들 키우면서 애들한테 공부를 가르친 거하고 또 틀리잖아, 또. 1+1 가르치는 거하고 틀리잖아. 그 우리 와이프도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애들만 이렇게 지어패. 야, 이것도 모르면 때리 이렇게 막 지어팬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 되니까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는 거지, 학원으로. 초등학교 때 자기가 애들한테 숙제도 내주고 막 검토도 해주고 했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숙제 했냐? 이게 끝이야. 했어요? 가져와봐. 거기까지는 안 해. 왜? 봐도 모르니까.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요거 얘네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6개가 소재, 지번, 지문, 면적, 경계, 좌표잖아. 얘네들은 어떻게? 새롭게 정하고 이것을 변경하고 이것을 말소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요. 소유자 주소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급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 바뀌는 것도 토지 이동이 아니다. 그 토지가 이동이 됐죠? 그럼 뭐가 필요해? 조사를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측량을 해야 돼. 측량하는 것에 뭐가 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출처 변경. 신규 등록이란 이런 것들을 신규 등록이다라고 해요. 등록 전환이란 넘어가는 거, 분할 나누는 거. 출처 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 거. 지목 변경, 합병. 조사만 하면 된다 이거. 그죠? 그래서 측량은 무슨 측량?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이라 하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보고날 목적으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려고 측량하는 거예요. 우리 지적에서 큰 틀에서는. 그리고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측량은 마지막 단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 뭐를 공부하고 토지 등록편에서는 소재, 지번, 지문, 면적, 경계, 좌표를 공부하는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몇 장을 정리한다? 3장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에? 얘를 바탕으로 해서 얘를 정리하는 거야. 얘가 정리가 됐고 얘가 정리가 됐죠. 이거를 공부하고 얘를 정리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해. 한 번씩 또.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하는 게 몇 장? 4장 가서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편에서 얘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부터 해서 다. 아시겠죠? 지적 측량 쪽에서는 쓰질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측량이 필요하면 의뢰해야죠. 누구한테 의뢰해요?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하는 거야. 지적 측량 수행자라 하면 지적 측량 업자가 있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가 올해 6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바뀌어요. 그들을 우리가 지적측량 수행자라 그래요. 그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야. 측량해야죠. 측량기가 5일을 줘요. 검사를 하거든. 검사기간은 4일을 줘요. 4일을.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둘이 협의를 하게 되면 전체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보고 4분의 1을 검사기간으로 해요. 이번 시험에 전체가 20일이다. 이때 검사기간은 며칠이냐? 4분의
1이니까 5일이 검사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의뢰 서로 간에 협의를 했을 때 그 계산 문제 나온 거예요. 쓰질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측량을 했죠 수행자가. 성과가 나왔죠.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 하는 게 지적측량 적부심사예요. 적부심사는 토지 소유자가 시도지사를 거쳐가지고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 적부심사는 토지 소유자가 측량 성과 다툼이 있을 때 시도지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나와. 거쳐서 누구한테 청구하는가 단답형의 문제. 지방지적위원회. 지적법이 전체 몇 문제가 나와요? 12문제가 나오죠. 이 중에 70%는 단답형의 문제예요. 지방지적위원회 단답형이잖아. 토지 이동 사유가 등록되는 시적공부 토지대장 단답형이죠. 그렇잖아요. 70%가 단답형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2차 과목 중에 가장 지문이 짧은 게 지적법이에요. 정말 지문 짧게 나옵니다. 짧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를 하면 맞출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지적법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덜 받고. 근데 막 7월달, 8월달 됐는데 막 지적법 어렵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이에요. 공부 안 하신 분들. 뭐만 공부한 거야? 민계 공부만 공부한 거야. 지적은 어떻게만 해결하려고? 수업만 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7, 8월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전부 답니다. 오늘 한 내용만 이해하셨으면 7, 80%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몇 개만 추가하면 끝나는 거 사실은. 여기다 몇 개만 추가하면. 사장 쪽이 조금 어려워요. 축적 변경이. 내용이 외울 게 많으니까. 나머지들은 사장 가는 도중에 내용들이 쭉 나온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복습은 안 하셔도 돼요. 다음 주에 이제 뭐 배울 거 하잖아. 하지 마시고 다음 주 올 때까지 뭐만 용어만 딱 보고 오시는 거야. 오늘 2시간 동안 한 용어 있죠? 첫 시간 아무것도 안 했잖아 사실은. 그 동강을 듣더라도 첫 시간 듣지도 마셔. 어디서부터? 두 번째 강의부터. 용어부터. 그 용어 해봤자 2시간 안 되거든요. 또 지겨우면 1.5배속으로 들어도 되잖아. 1시간이면 들어. 근데 12월 달에는 예습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복습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예습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미리 오늘 여기 나가니까 읽어봐야지. 뭐 읽어보면 뭐야 알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전주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뭐 읽어도 모르는데 뭐하러 읽고 와. 차라리 그 전주에 배웠던 거 더 한 번씩 또 보고 오는 게 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틀리지만 오늘 이렇게 했어. 다음 주 올 때 어디까지 오고 여기까지만 보고 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럼 다음 주 어디까지 가? 요만큼 진도 나가죠? 그 다음 주는 어디까지 오는 거야? 여기까지 보고 오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그 주에 요만큼 나가죠? 그 다음 주 올 땐 이렇게 해서 오는 거라고. 그러면 4주차 오면서 얘는 몇 번 보는 거야? 4번씩 보고 오는 거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속도도 빨라지고 외울 거 외워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 이거 내용 자체를. 지적법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등기법도 마찬가지고. 앞서 나갈 필요 없고 복습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진짜 복습을 해왔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